처참하고 불행한 역사 반복 않도록 작은 거울 역할을 해야 한다. 조정래 선생의 작가론입니다. 인공지능 발명품을 넘어서는 문학정신, 영혼의 존재와 불안을 치유하는 위대한 문학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글쓰기와 말하기의 대표적인 인물, 작가정신의 승리, 작가 중의 작가, 온 생애를 문학에 바쳐온 조정래 선생의 글쓰기 3탄입니다. 벌써 세 번째 됐습니다. 조정래 선생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또 글에 대한 철학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래 선생은 우리의 처절한 민족사를 진실하고 생생하게 엮어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처참하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작은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작가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 많고 고통 많은 우리의 참담한 역사에 대해서 쓰자라는 목표로 작가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신의 그동안의 작가 인생을 설명합니다. 조정래 선생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그 미완성적 영혼은 존재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봤자 그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 발명품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넘어서는 위대한 문학 정신에 대한 천착, 끈질긴 그런 문학에 대한 소명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정래 선생은 작가 정신의 결집체입니다. 작가 중에 작가죠.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 세 작품은 20세기 한국 현대사 3부작이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한 대하소설입니다. 쓰기 쉽지 않은 작품들이죠. 그동안 썼던 장편소설 천년의 젊은, 풀꽃도 꽃이다, 정글만리, 허수아비의 춤, 사람의 탈, 인간연습, 비탈진 음지, 황토, 불놀이, 대장경 대단하죠. 중단편 소설집도 많습니다. 그림자 전목, 외면하는 벽, 유형의 땅, 상실의 풍경, 어떤 솔고의 죽음. 정말 대단한 작품들입니다. 한국 문학사를 빛낸 역작들을 쉼없이 발표한 작가 중의 작가 조정래 선생. 그의 글쓰기 정신과 평생의 삶에 대해 돌아본다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인내와 인고, 절제와 탐색. 그 안에서 문학 정신의 고갱이를 찾기 위한 위대한 대장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국TV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은국TV의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유튜브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가 또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정래 선생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조정래 문학의 진면목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지 글쓰기 방법을 살펴봅니다. 위대한 작가 정신을 우리는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황금기에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조명에 몰입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왜 하필 이렇게 슬프고 처참한 역사의 땅에 태어났을까? 그런데 왜 하필 소설을 쓰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화두에 맞서서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거듭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상처 많고 고통 많은 우리의 참담한 역사에 대해서 쓰자. 조정래 선생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피해서거나 그것을 외면해서는 진정한 이 땅의 작가라고 할 수 없다는 의식의 표대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 길이 가장 올바른 작가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처절한 민족사를 진실하고 생생하게 엮어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처참하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작은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작가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반도 땅에 갇히는 그런 작가로 한계에 부딪힌다 해도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작가가 된다면 좋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한 누군가의 말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역사에 대해서 쓰는 이유 중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민족사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대하 소설을 쓰시기 전에 기획 단계 기간은 얼마나 걸리시는지요? 답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생활 시간에 일제 식민지 시대를 배우게 됐습니다. 짧게 요약된 교과서에는 우리가 비참하게 당한 이야기들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조정래 소년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느닷없고 당돌한 질문에 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담임선생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크면 다 알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일본과 일본 놈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몇 배로 커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잔악상을 그만큼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해 식민지 시대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었을 때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이성적 분노와 논리적 증오로 양쪽 가슴에 깊이 심어졌습니다. 그 이성적 분노와 논리적 증오는 아리랑을 쓰도록 추동한 절대적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또한 그 뿌리는 초등학생 그때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정신체험의 필연성이 의식을 형성해가고 그 의식이 세월 따라 성장하고 강화되어 가면서 작품 탄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12살 소년이 품고 있었던 문제의식 중에서 그렇죠. 우리 역사에 대한 생각, 우리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조정래 선생은 이것을 문학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질문. 앞으로 인공지능과 4차 산업시대가 더욱 더 발전하게 될 텐데 그럴수록 인간이 어떤 마음가짐과 철학,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그 미완성적 영혼은 존재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이 제 아무리 발달해봤자 그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인공위성과 함께 20세기 획기적 발명품으로 꼽히는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그것은 싸고 질기고 편리해서 비행기 부품들에서부터 온갖 생활도구까지 못 만들어내는 물건이 없이 전성시대를 구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는데 500년이나 걸리고 그 쓰레기가 상상할 수 없는 양으로 쌓이고 하천이나 바다에서 물살의 힘에 못 견뎌 그것들이 조각조각 깨지다 못해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화함으로써 이미 3차, 4차 오염로를 거쳐서 우리 인간의 핏속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바다새며 또 물고기며 거북이며 고래까지 위에 플라스틱 조각이 가득 차서 죽어버린 사실이 끔찍스럽도록 실감나게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이미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인간 발명품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플라스틱이 가해오는 위협적 불행에 비해 그동안 누려온 행복이 얼마일까요? 속도와 편리 속의 본질 중에서 조정래 선생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큰 것이죠. 역사에 대한 끈질긴 집착, 천착이 대단하죠. 참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위대한 문학이 편안하고 쉽게 그리고 부와 명성이 함께 오는 영광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인내와 헌신, 정신적인 고통과 체력 저하, 외부의 위협과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만들어내는 인문학의 정수, 그것이 바로 문학과 예술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가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글이 나오고 감동이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야 토론도 하고 강연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하더라도 실패합니다.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조정래 선생의 문학론, 소설론, 그리고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마음가짐을 돌아봤습니다. 그 속에서 그 위대한 문학성이 나오는 겁니다. 글을 쓰고 다시 한번 퇴고하고 고치면서 또 위대한 문학 작품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서 읽어보고 머릿속에서 그 문학적 보고들, 예술적 보물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조정래 선생 다시 한번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조정래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김은국 TV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